가이드의 탐험형 동굴인 평창 백룡 동굴. 11년째 이 동굴로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덕 동굴 가이드인데요. 호기심 가득한 탐방객들을 신비한 모험의 세계로 안내하는 동굴 가이드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불과 30-40년 전 춘천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때 춘천에서 가장 번화가였던 요선동의 옛 모습을 돌아보고 현재 요선동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선 고한을 배경으로 한 추리 웹툰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연재 중인데요. 코로나 시대 비대면 방식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정선 고한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2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요.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하루 평균 1인당 94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하루 평균 물의 사용량이 무려 289리터나 된다고 하네요. 289리터요. 자, 우리나라는요, 상수도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물 사용함에 있어서 물이 부족하다거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세계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좀 다른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4년 남았네요. 202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를 넘어서서 물 기근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이렇게 물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수자원이 오염되고 줄어든다면 네.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오늘이 세계 물의 날입니다. 앞서서 명수 씨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루에 펑펑 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300리터 가까이 쓰고 있는데 물이 무한한 자원임이 아니고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소중한 자원임을 꼭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재미난 일상 소식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네네. 여러분들의 이야기 편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시간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 세계 물의 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삼행시는요, 수자원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앱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자원으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한 분 선정해서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박경윤 리포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 365 똑소리 나는 똑순이 리포터 박경윤입니다. 자, 오늘 물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물이 정말 소중한 자원인 만큼 오늘 소중한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 가득 준비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 일단은요, 먼저 소식을 만나보기 전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우리 강원도에는 동굴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많죠. 맞아요. 혹시 알고 있는 동굴 있어요? 자, 우선 삼척에 가면요, 환선굴 오! 있습니다. 또 고씨굴이 있죠. 야, 똑똑한데? 고씨굴은 영월에 있고요.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아무튼 굴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질 수가 없죠. 네. 일단 평창에 백룡동굴 있고요. 맞아요. 있고요. 네, 천곡동굴이 또 있잖아요. 야, 맞습니다. 네. 역시 우리 리포터들이 직접 가서 본 거를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는 아유. 가보진 않았지만은 외우는 거는 진짜 누구보다도 잘 외우는 것 같아요. 역시 강원 365 MC다워요. 아, 예.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굴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그래서? 네, 굴소식 아, 전해드리려고 예, 예, 하는데 예. 소식. 그래서 오늘은요, 소개해드린 이 동굴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동굴에 관련된 직업,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번 만나러 가보실게요. 자, 여러분, 워크맨, 워킹맘이 있다면 오늘 저는요, 워킹걸로 한번 변신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체험해볼 이 일터는 어디냐? 박쥐가 일단 굉장히 많이 살고요. 그리고 여름이면 엄청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한, 이 정도면은 최상의 일터 아니에요? 자, 어떤 것인지, 자, 저의 오늘 1일 일터로 출발해 보실까요?
출근 도장 찍으러 온 이곳, 과연 어디일까요? 여기구나. 오, 안녕하세요. 야, 오늘 제가 체험해볼 일터 동굴이잖아요. 이 동굴을 함께 가이드해 주시고 저희 선배님이 되어주실 분 혹시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분, 11년차 백룡동굴 해설사 최순덕 씨입니다. 제가 수많은 체험을 해봤지만 이 동굴 해설사, 아우, 이거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혹시 동굴 해설사 어떤 직업인가요? 좀 낯설죠? 네. 아마 처음 들어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백령동굴이 국내 최초의 탐사 동굴이고 체험식 동굴이다 보니까 이 해설사 없이는 동굴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체험 해설사입니다. 저희. 탐방동굴의 특성상 백룡동굴에는 해설사가 있는데요. 해설은 물론 안전교육, 장비 점검까지 동굴 안팎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예, 저희 저 백령동굴은 안에 조명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장비를 많이 가져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아름다운 동굴을 보려면 조명이 없죠. 동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서치를 가져가서 멋진 동굴을 안내하고요. 또 이제 이것도 가끔 이제 손정도도 쓸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챙기고요. 또 카메라를 못 가져가 여러분들이 백령동굴은 촬영이 허가되신 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포토존에서 여러분들 멋진 또 추억을 남겨드리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도 지참해야 되고요. 또 랜턴이 또 약해지면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여가분 배터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배터리도 또 이렇게 손님의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또 챙겨야 돼요. 많이 챙기시죠. 조명 하나 없이 네, 깜깜한 백룡동굴을 탐방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한 장비들이 참 많은데요. 안전하고 즐거운 탐방을 위해 장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 또한 동굴 해설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럼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선생님? 네, 저도 동굴에서 일할 거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전업적으로 뭐 시골에 조그만 농사 짓고 여자 해설사. 그때 결혼해서 6년 차 정도 됐을 텐데 어제 백령동굴이 이제 그 모집을 한다 그래가지고 해설사를 그래서 어떻게 지원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쭉 너무 흥미를 많이 느껴가지고 11년째 지금 계속 동굴 해설사를 하고 있어요. 동굴이 나의 직장이라 매력이 있을까요? 늘 동굴이 새로워요. 오. 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아주 시골이지만 뭐 시내에 있는 것처럼 아무튼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동굴이 좋아요. 진짜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죠? 네. 저랑 같이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이제 동굴로 출근의 시간. 꼼꼼히 장비를 챙기고 입굴 준비를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야, 한복했어요. 이렇게 이제 복장까지 다 갖췄습니다. 선생님, 예. 딱 이 복장을 갖춘 것만으로도 저 이미 해설사가 딱 된 기분이에요. 그러세요? 네. 자, 그러면은 동굴 해설사란 이런 거다. 일단은 첫 번째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만 딱 알려주세요. 동굴 해설하시려면요. 네. 일단 동굴을 사랑하는 마음. 네. 그다음에 동굴이 일단은 천연기념이기 때문에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마음다짐하시고 네. 체험을 할 그 준비가 되셔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마음가짐 가지고서 네. 자, 그럼 동굴로 한번 가볼까요? 네, 출발할까요? 출발! 힘차게 출발을 외치고 동굴로 향하는 길. 제어명 탐방 동굴답게 가는 길도 쉽지 않은데요. 배를 타고 가야 길을 좀 그러게요. 맞아요. 통근 버스나 마찬가지예요, 이 배가. 네. 멋진 동강의 비경을 지나서 동굴로 출발할게요. 이게 이제 출퇴근길에 선생님의 다리가 되어주는 백령호네요. 물살을 헤치며 힘차게 달리는 백룡호. 불끈 체증 없고 동강의 아름다운 출근길이 절경까지 정말 특별한 것 감상할 같아요. 수 네, 있는 동굴 해설사의 출근길. 너무 부럽습니다. 아니, 사실 직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꽉 막힌 뭐 책상, 의자, 뭐 딱딱한 테이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뭐 사방이 자연이네요. 네. 너무 좋죠? 네. 저는 늘 이렇게 자연 속에 살기 때문에 행복해요. 어. 네,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아. 멋진 동강을 매일 볼 수 있으니까. 계절의 네. 변화를 매일 자, 느끼시겠어요. 동굴 지금 매 순간. 해설사로서 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은 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 네. 외국 가서란 표현도 써요. 네, 자연이 주는 거는 진짜 우리 힐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건강이라든가 마음의 여러 가지 안정 그런 것 줍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5분 정도 달렸을까요? 드디어 동굴 입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바로 동굴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등산을 좀 한번 해야 이거 되나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내 직장을 너무 사랑하지만 네. 사실 11년 동안 일하다 보면 이 회사 문 앞에서 오늘만큼은 좀 가기 싫다 이런 생각 경훈 씨가 들 것 같은데 그러셨나 봐요. 어떠세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동굴 갔을 때 가장 신나기 그런 때문에 적이 없으셨대요. 노는 날은 하루가 진짜 그러니까요. 지루합니다. 집에 있으면. 이게 진짜 일을 큰일이네. 나 사랑하시는 이러다가 네. 내일부터 당장 직업 바꾼다고 하는 거 아닐까? 경윤 씨가요? 해설하시려면 진짜 어떤 시험도 일이길래. 치셔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근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네. 해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여러 그래서 경윤 씨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쵸. 네네. 일을 처음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시작하시죠. 백룡동굴을 만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 계단을 오르는데요. 더 이날 올라가야 운동 되는군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꽤나 일단은 봐요. 동굴 해설사를 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체력이 밑바탕이 돼야 되겠네요. 저를 보세요, 체력. 네. 절대 리포터님 못할 것 같아요. 절대라고 표현하셨어. 그러니까 경윤 씨 아직 동굴 가지도 못했는데. 아, 제일 힘드네. 이거 입구예요? 드디어 백룡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이 백룡동굴에 왔으니까는 이 동굴이 어떤 동굴인지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예. 동굴. 예, 여러분들 동굴 많이 여행하셨죠? 예, 여러분들 가보셨던 그런 동굴하고 똑같은 석회암 동굴, 자연 그대로 동굴입니다. 백룡동굴은 이제 1979년도에 천연기념물 260호로 지정된 문화재예요. 이런 지식도 알고 있어야 돼요. 사실 해설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네.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체험 그렇군요. 학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동굴에 방문한다 하시면은 해설사분들께서 안내해 주시는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른 동굴하고 틀리게 여기는 일단 조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천연기념물 생성물들을 훼손시키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재 소중한 것. 여기 이제 그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제 뭐 남대문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문화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중한 걸 느끼시고 또 조심한다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백룡동굴의 진짜 얼굴이 마주할 차례. 불빛 한 점의 의지에 칠흑같은 여기 어둠 진짜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요. 보는데요. 야, 이게 카메라에 그래도 담겼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가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무서워요. 다른 느낌이에요, 선생님. 그렇죠. 백룡동굴은 가면 갈수록 더 멋있습니다. 여기는 좀 이제 관광객분들에게 설명해 주는 포인트가 어떤 거예요? 네, 일단 백룡동굴은 생태학습장이기 때문에 동굴의 모든 관련된 친구들을 이제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거 멋진 우리 기둥 석조들부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짧은 시간 만들어지지 않고요. 비가 내리면 수천만 년 가야지만 이게 크게 웅장하게 만들어져요. 백룡동굴 내에는 석조를 비롯한 다양한 생선물과 50여 종의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경이로운 자연의 이날 신비를 박쥐도 느낄 수 봤는데, 있는 박쥐. 시간이었습니다. 박쥐요? 박쥐가 날아다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선생님 이 동굴이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의 세월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진짜 거잖아요. 자연의 신비예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오늘 일일 체험으로 우리 해설사님의 직업을 간접 경험을 해본다는 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멋진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윤 씨 멋진 말 했어요. 여성 유일한 동굴 해설사로서 네. 앞으로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저 들더라고요. 계획은요, 뭐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늘 계획은 제가 몸이 건강하게 잘 유지해가지고 마지막 그날까지 계속 다니고 싶어요. 아우, 저 너무 멋지세요. 동굴 해설사로 산 지 어느덧 11년. 우연히 시작한 일이 이제는 운명이 됐는데요. 백룡동굴과 연애 중인 최순덕 동굴 해설사. 순덕 씨는 오늘도 동굴로 출근합니다. 야, 이렇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니까는 그때 그날의 기억이 계속해서 새록새록 나면서 다시 한번 정말 멋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굴 해설사라는 직업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동굴이라는 곳이요. 우리가 관광차로 떠나지 않으면 쉽사리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 동굴 속에서 매일매일 근무를 한다는 것. 참 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네.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참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특별한 직업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동강의 절경을 감상하시면서 배를 타고 출근을 하셨잖아요. 정말 저런 출근길이라면 저도 매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사실 자연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신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월요일만 되면 직장 가기 싫어서 월요병을 네, 네. 앓는다고 하는데 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출근하기 싫었다라는 마음이 안 들었다고 하셨는지를 알 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진짜 반성해
운동해야 됩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면서 아우 또 월요일이 시작이구나 맞아요. 이런 생각 예. 분명히 했을 텐데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는 야 진짜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약간 휴장을 했었대요. 예. 근데 동굴에 너무 가고 싶어서 출근하고 싶어가지고 몸이 근질근질하다 했었는데 네.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에게 정말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고 또 네. 백룡동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인 씨가 다녀왔던 평창의 백룡동굴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좀 옛날, 과거로 돌아갈 그런 순간이 왔는데요. 사실 요즘 사회가 매일매일 변화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반대의 급부로 과거에 대한 게 궁금하기도 하고 옛 모습이 그립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예. 세상이 빨리 변하는 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은 잠시나마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춘천 봉이산 아래에 위치한 요선동과 소양로, 다양한 사연을 간직한 동네입니다. 요선동은 항상 술 먹는 자리. 예, 여기 그전에 여기 명동이지 뭐. 춘천의 부자들이 거기 다 몰려 살았었다고 보면 되겠죠.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변화하는 모습 속에서도 옛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은 곳인데요. 춘천의 역사를 만나러 가봅니다. 춘천시 소양로에 위치한 기와집골. 오랜 세월 명성이 있었지만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2004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인기를 타고 국내는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17년이 지난 지금 그 기와집골에 있던 준상인의 집은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없는데요. 이제는 찾는 사람도 없어 거의 폐허나 다름없습니다. 줄을 서서 들어갈 정도로 북적였지만 이제는 관광객 발길이 끊기고 스산하기까지 한데요. 그동안 이 기와집골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웃음을 보여도 춘천시 요선동, 중앙로와 강원도청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일제강점기부터 춘천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춘천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요. 봉이산 아래의 많은 집들은 춘천의 유일한 집단 거주지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실질적인 중심지가 요선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인들도 많이 몰려 살았고 요선동 자체가 일본 상권의 중심지였었죠. 그 당시엔. 뭐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 다 억누르고 살 때니까 굉장히 그 많은 부를 차지하고 다 상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 요선동에 몰려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지만은 각 시대별의 가옥 형태는 이상하게도 그 질병을 잘 그런 영향으로 이곳에서는 일본식으로 지었던 집인 적산 가옥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957년 10월 30일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강원도청이 봉이산 아래 새롭게 지어지면서 요선동 일대는 전쟁 후 상처를 딛고 춘천의 중심가로 부상했습니다. 총 건평 1,600여 평에 총 공사비 3억 3천여만 원으로 시공한 지 2년 만에 그 낙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봉이산 아래에 있어 전쟁 후에도 피해 없이 고스란히 남은 유일한 지역이었는데요. 잘 살든 못 살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집을 촘촘하게 짓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와집골은 관료와 부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동네였는데요. 춘천 명동 땅값의 10배가 넘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서양로의 기와집골은 백석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백마지기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또는 뭐 백섬, 백가마 이상의 곡물을 소득을 냈던 사람들을 이 기와집골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춘천의 부자들이 거기 다 몰려 살았었다고 보면 되겠죠. 1958년 지금은 사라진 미군 부대인 캠프페이지가 소양로 일대에 자리 잡으면서 미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기와집골에 살던 부자들은 이곳을 떠나고 이 자리는 미군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이 일대는 미군과 미군들을 상대하는 유흥업소와 성매매 장소인 장미촌이 자리 잡았습니다. 양키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미군 부대니까 저기 옆에 저기 멋쟁이 아가씨인지 양키 여자들 그런 새끼들이 많았지. 각종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중앙로 일대를 따라 생기면서 요선동 골목은 음식점과 술집들이 번창했는데요. 아직도 이곳에 가면 70년을 이어온 국수집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한자리를 지키며 요선동의 어제와 오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명동이야. 여기 골목이. 이 골목이 명동 골목이 이랬는데 사람 많았지 그때는. 하여간 영업이 잘 됐어 그때는 하여간에. 여기가 양키 시장이랬어. 양키 물건 사다 놓고 팔던 자리야 여기가. 한때 요선시장은 수입품과 미군 부대에서 나온 물품을 판매하는 춘천 최고의 양키 시장이기도 했는데요. 수입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은 그 당시에 이곳은 큰 호황을 이뤘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과 여러 관공서들이 몰려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먹자 골목이었는데요. 1980년대 이전 춘천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소양강댐을 건설하면서 하루에 회포를 푸는 인부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했죠.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시의 도청이 밑에 있고 시가 있고 해서 이 부근이 가장 번성한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 이 극장이 여기도 있었고 저 한국은행 옛날 자리 거기에도 극장이 있었고 여기에는 원래는 이게 등소이가 이렇게 돼서 큰 호랑이 덩어리 같은 등성이 이제 형성이 됐었어요. 요선터널은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동쪽과 서쪽의 통로를 잇는 관문이지, 관문. 현재 소양로 일대, 대형 아파트들 사이로 난 이 큰 길은 요선동과 소양로를 이어주는 요선터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971년 준공된 이 터널은 100m 정도로 짧은 터널이었지만 교통량도 많고 춘천의 중심을 동서로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시내 중심지의 한가운데 큰 터널이 있었던 거죠. 터널 위에 집이 많았지. 그때 장사가 잘 됐죠. 그때는 엄청났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 술집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장사 그렇게 여기 그전에 여기 명동이지 뭐. 터널 위의 산을 중심으로 기와집뿐만 아니라 옛날 판잣집이 다닥다닥 지어졌는데요. 터널 위로 주거 지역이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1994년 재개발이 되면서 그 모습은 사라졌고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요선터널을 빠져나오면 만나는 곳이 바로 춘천 서부시장인데요. 요선동과 소양로 일대에 사는 많은 서민들이 생계를 이어가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또한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주점이나 클럽 등 미군 부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곳이죠. 또 이 서부시장 그쪽이 이제 번성했지.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건 요 아래 카페라든지 뭐 그 룸살롱 뭐 이런 식으로 춤을 추는 미군들이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있었어요. 한국전쟁 이후 빠르게 변하는 세월의 흐름 속에도 변하지 않았던 소양로. 동네 전체가 마치 큰 세트장인 듯 1960년대 한국 풍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태수를 찾아온 인기 드라마 사랑과 야망.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첫사랑까지 모두 춘천 소양로가 배경이 됐습니다. 춘천 소양로에 남아있는 기와집촌은 한때 부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남아있던 춘천의 마지막 옛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춘천의 오래된 역사를 설명해주는 곳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밀려 이제는 기억 속에서만 남을 모습들. 소양로 주택 재정비 사업으로
기존의 기와집은 허물어지고 이곳엔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좋은 세월 왔다 하는지 뭐 옛날보다. 옛날에는 우리 살던 집이도 학구방에서 살았는데. 옛날 요산동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지. 그리우나 이제 뭐 내 인생 다 갔는데 뭐.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도 오랜 시간 옛 모습을 지켜온 춘천의 요선동과 소양로. 이제는 또 한 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먼 훗날 언젠가 그리워질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화면 보면서 춘천의 옛 모습이 저랬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격세지감이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네네.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세월이 주는 이 변화 정말 보고 있는데 참 신기하네요. 맞아요. 이렇게 쭉 보니까요. 그 추억 속에 묻혀있던 그 앨범을 꺼내서 이렇게 먼지 털면서 보는 듯한 그런 감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삼행시 주제 수자원입니다. 수자원으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구나 뭐 생활용품들 찾아보면요, 나무로 만들어진 맞아요. 목재 제품들이 참 많아요. 자, 이 나무라는 존재가요, 따스함을 주면서도 아주 단단한 재료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목재가 우리 손으로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own by the Sally Garden, my love and I did meet. 그냥 우리 보기에는 그냥 통나무로 보이는데 제재하면은 뭐 예쁘게 나오고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자부심도 가지는 것 같고 재밌긴 해요. 우리 손주 하진아,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처럼 항상 저기 건강하게 씩씩하게 그렇게 자라줬으면 고맙겠다. 사랑해 하진아.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비대면이 정말 일상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뭐 비대면 콘서트다, 공연이다, 이게 이제 일상의 그 언어가 됐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이 된 이유로 진짜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코로나가 바꿔는 우리의 일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 지자체에서도요, 비대면 방식으로 지역의 관광 명소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선 고안에서는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 고한읍을 배경으로 한 추리 웹툰이거든요. 이게 그 녹색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도전 만화의 연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자세한 소식을 만나보시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있는 저 장소는 어디일까 궁금해지죠. 평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던 곳도 촬영지로 입소문이 나면 금세 관광명소로 떠오릅니다. 요즘은 웹툰이 대세.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 웹툰을 통해 지역 홍보에 나선 정선 고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에 어느 날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고요. 웹툰 야생화 살인사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스토리 구성을 맡은 이계헌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야생화 살인사건의 스토리를 맡고 있는 이계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진짜 너무 흥미진진하게 잘 보고 있는데 야생화 살인사건 웹툰에 대해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서울에서 이제 천재소년으로 불리고 있던 주인공이 이제 고안으로 내려오면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풀어나간다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이 원래 정선이신 거예요? 아니요, 전 서울 토박이입니다. 서울 토박이 분이신데 그러면 사전조사차 정선은 몇 번 정도 오셨어요? 총 5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읍장님과 이제 미팅 때문에 한번 왔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토리 초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3가지 안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드리고 그 후에 이제 픽스가 되고 나서 쭉 진행하면서 그림 작가와 협의하기 위해서 3번 정도 더 방문을 했습니다. 정선 고안을 배경으로 한 추리 웹툰 야생화 살인사건은 지난 2월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도전 만화에 연재 중인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한 회씩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고안을 배경으로 한 웹툰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고안읍은 전국 최대의 야생화 군락진 한백산 야생화를 배경으로 각종 관광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고안읍을 홍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죠. 오랜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웹툰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툰에 지역의 명소들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겁니다. 자, 그럼 웹툰에 등장하는 고안의 대표 관광지를 찾아가 볼까요? 이곳은 매년 여름 야생화 축제가 열리는 한백산 만항제입니다.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지천에 피어 산상의 화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야생화를 감상하며 걷다 보면 힐링이 절로 되죠. 와, 지금 여기 너무 지금 아름다운데 이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살인사건, 그 스토리 떠올리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예, 아무래도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제 딱히 주제 제한이 없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허락을 받으면서 아예 이런 이쁜 곳이니까 이런 야생화 축제 때 이런 곳에 살인이 일어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참신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주인공이 이제 사진을 찍으러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은 그 모든 장소를 예. 걸어서 이동한 건가요? 그쵸. 이제 학생이 면허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학생이 걸어서 도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럼 세 가지 장소 거리를 가늠하는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직접 걸으려고 하는데 그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도 앱 이용해가지고 도보상으로 몇 분 걸리는지 그런 걸 실체크하면서 스토리 진행했습니다. 이번엔 웹툰의 주인공 천재 소년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전학을 오자마자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천재 소년. 웹툰에 등장하는 더 워너비 동아리 학생들은 마을 행사에 직접 참여해 힘을 보태는데요. 이건 작가의 상상이 아닌 실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영감을 얻었다는 동아리 친구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네, 우리 더 워너비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더 워너비는 청소년들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찾고 그걸 어른들과 함께 소통하며 해결하는 동아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축제 때 행사로 MC를 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주민분들을 도와드렸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땠어요? 주민들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막 엄청 뿌듯해 하셔가지고 저희가 괜히 막 부끄럽고 그랬어요. 고안을 배경으로 한 웹툰은 되게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는데 나와서 저희가 사는 동네여서 더욱더 뭔가 뿌듯하거나 기분이 더 좋은 것 같고, 웹툰에 나올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민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광산을 테마로 한 구공탄 시장을 비롯해 고안에 오면 꼭 들려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곳은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연 곳이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호텔로 운영되는 고안 18번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장소에 왔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웹툰에서 이제 주인공이 숙박하는 곳으로 여기가 이제 이 고안 주민들이 같이 운영하는 마을 호텔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처에서 이제 이 호텔에 숙박하게 되면 근처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곳이어서 약간 여기도 좀 등장시키고 싶은 욕심에서 이제 주인공이 여기 숙박하는 걸로 그렸습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웹툰으로 만나는 동네 이야기에 주민들의 관심 또한 높은데요. 과연 주민들은 웹툰 야생화 살인 사건을 어떻게 보고 느끼고 있을까요? 고안읍을 배경으로 한 웹툰이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네네, 저도 그 소문을 듣고 접해봤어요. 벌써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고 나서 소감 어떠셨어요? 스토리가 1회 지나고 2회 지나고 3회 지나가면서부터는 바로 이거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어요.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하면서 호기심이 확 생겨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건 그 만화의 뒷그림이 우리 마을이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마치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뒤에다가 갖다 넣은 것처럼 너무 디테일한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저희 주민들이 직접 준비했던 야생화 축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있는 마을 호텔이나 학교들 제가 다녔던 그런 곳들이 그 웹툰 곳곳에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을에. 네. 보실 때 뭐 약간 기분이 조금 그렇다거나 이게 왜 우리 마을에 살인 사건이 하는 그런 느낌은 안 드셨어요? 뭐 그런 거부감은 별로 없는데요. 단지 이제 그게 만화잖아요. 그 흥미적인 요소로 그런 것들 쓰고 있는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 많은 장르 중에 추리 웹툰인 이유가 있을까요? 예, 고안읍이 지금 현재 추리마을을 지향하고 있어서 그 추리마을에 맞는 장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추리 웹툰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장르를 추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안을 배경으로 그린 웹툰을 작업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을까요? 좀 많이 특이했던 거는 이제 보통 지자체 웹툰이라고 한다면은 지자체에 대한 홍보 위주로 해달라고 많이 요청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고안 같은 경우는 이런 홍보 위주보다는 재미 위주로 이렇게 잘 풀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을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웹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홍보 효과도 커지기 마련이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웹툰 야생화 살인 사건을 보고 정선 고안을 찾아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웹툰에 등장한 이 고안의 명소부터 이제 고안 중학교 학생들까지 쭉 만나봤는데 웹툰에 나오는 모습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느낌도 들고 또 저는 사실 이 웹툰 안 봤거든요. 네. 근데 한 번쯤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이 어떨지 참 궁금하거든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별점이 9점 이상을 받고 와, 있거든요. 진짜 자, 멋있다. 앞으로 이 웹툰을 통해서 정선 고환을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삼행시와 시청자 네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들 만나볼까요? 네. 자, 먼저 삼행시 오늘 수자원이었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작품들이 도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품. 자, 서리너스님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응모해 주셨네요. 어머! 운 세팅 됐나요? 네, 네네. 자, 수수꽃다리처럼, 맞나요? 수수꽃다리처럼 싱그러운 박형윤 리포터. 수꽃다리. 이거 보고 싶다. 수수꽃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쁠 것 자, 같아요. 자운형 고음 자체를 그대로 닮은 광명수. 자운형 어떻게 생겼지? 네네네, 자. 원! 원추리보다 더 상큼한 훈난 김용석, 강원 365 아자 하셨어요. 아자. 감사합니다. 서리너님께서. 이렇게 칭찬 일색으로. 네. 아니, 그래요? 요정 아나운서 뭐야? 나쁜 컨셉이에요. 오늘 나쁜 남자 컨셉. 왜 안 좋아해줘요? 좋네요. 좋아요. 자, 이렇게. 숫자원 좋습니다. 저희 세 오늘 물의 명을 날. 고루고루 좋아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좋은 작품이었어요. 네, 다음 삼행시 자, 만나볼까요? 네, 자, 운 띄울게요. 수더분한 그대가 정말 좋아요. 대견해요. 자. 자가격리, 거리두기, 답답함 다 이겨내고 원! 원래 일상으로 되돌아보는 달콤한 꿈을 좋습니다. 꿔요. 라고 김영철님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네네네. 보내주셨네요. 자, 이게 꿈에서 벗어나서 네. 현실이 다가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게 빨리 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삼행시 만나볼까요? 네. 자,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김한웅님께서 주셨고요. 네. 우리 경윤 씨가 낭독해 주실 거죠. 네. 자, 수줍게 문을 열며 상대방이 왔는지 스캔해요. 자. 자리에 앉아 화장을 고치며 시계를 봐봐. 어머, 이거 소개팅 아니야? 자, 원. 원래 3시 만남인데 1시간 늦게 하네. 어머, 너무 아쉬워. 이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 어떡해. 네, 달래드리고 싶어요. 아쉬워요. 용락 씨 네. 이렇게 마음이 많이 대입이 되나 봐요. 자, 1시간 늦게 왔습니다. 3시 만남인데. 근데 그 결과 오늘 보신 거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각을 해서 안 된 못 본 거죠. 네. 네. 이해력이 조금 딸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러니까 안 돼요. 그러셨구나. 안 돼요. 네. 못 만나셨군요. 예, 다음 만나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 카라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수국꽃처럼 화사합니다. 자, 자목련처럼 발그스레 하시는데. 누가. 원. 원래 그렇게 화사하고 예쁘셨는데요. 광명수님 하트. 감사합니다. 이거 카라가 광명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이디 카라가. 어쩐지. 카라님 아니잖아요. 카라님 아니잖아요. 저희 그냥 팬일 뿐. 네. 네. 저희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저희 오빠도 아니라는 자, 점. 오늘 왜 삼행시 그 순서가 이렇게 걸렸죠? 왜 제가 이걸. 뭐 걸리다니요. 다들 이렇게 작품을 보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누가 당첨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희가 맞습니다. 시청자 메시지와 또 댓글이 있어요. 또 전해드려야겠죠. 네.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까요? 좋아요. 자, 오늘 사연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들이 있을까요? 네. 공개. 네. 아. 지윤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녁 준비하면서 매일 시청하게 되는 강원 365 기다렸어요.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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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기다리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럼요. 네. 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난 행복해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365 하면은 봄봄인데 날씨는 많이 추워요. 감기 아하.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 오늘, 내일, 모레까지 계속해서 좀 추울 거라고 하니까요.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흑진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밀가루랑 백미, 술을 끊은 지 한 달이 넘었고요. 식단, 운동, 생활 3박자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자, 요즘 제 2의 삶을 사는 것처럼 몸도 가볍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습니다. 야. 건강이 최고죠. 무엇보다 맞습니다. 건강이 최고고 요즘 아침 기온, 낮 기온 이렇게 다 네네. 다르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삼행시 네. 당첨자를 뽑아봐야겠죠? 자,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아, 서리너스님께서. 예. 야, 저희의 저희 세 분이 칭찬해 예, 주셨던 맞아요. 고루고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공평하게 저희의 네. 칭찬을 해주셨던
스터리너스님께서 가습기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박경윤 리포터가 오랜만에 와주셨고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와서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월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코너가 이제 자기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동굴 해설사님을 이제 비춰주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네. 월요병 극복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고 제가 물러날게요.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드라마를 몰아보지 않고 매주 월요일마다 최애 드라마를 한 편씩만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매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월요병 극복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최고의 괜찮은 방법이에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옛날 맞습니다. 드라마든 뭐 미국 드라마든 뭐 우리나라 드라마든 다 상관없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를 괜찮네요. 한 편씩만 월요일에 보세요. 용서 씨 해보시겠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일요일에 보지 말고 월요일에. 월요일에 봐라. 그래야 그치. 매주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그럼요.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용석 씨의 예. 월요병이 극복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요, 외식을 하게 될 때 식당에 가서 메뉴판, 그리고 이 김치의 원산지를 꼭 한 번씩 살펴보신다고 해요. 맞습니다. 네. 얼마 전 인터넷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산 김치 제조 영상입니다. 정말 네네. 충격을 넘어서 공포스럽기까지 했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도 많은 소비자들께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이 식당의 10분의 6, 그러니까 60% 정도가 외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외국산 김치의 99%가 모두 중국산 김치라고 해요. 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중국산 김치가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더 충격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자영업자분인데 이번 이 김치 사태로 인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안타깝습니다. 7월부터는요, 이 수입 김치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 햇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수입자들의 이 수입 김치에 대한 네네. 소비자들의 불신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안전성이 빨리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